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의 야구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럼프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신수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2015년 5월경까지 긴 슬럼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긴 슬럼프를 통하여 추신수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2014년 5월 한때 6할 타율을 몰아치기도 했지만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추신수 선수가 팬들은 반등을 기대했지만 7월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4년 7월에 또 20일까지 15경기에서 타율은 1할 6푼 4리로 바닥을 헤맸습니다.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즌 타율은 2할 3푼 6리로 또 출루율은 3할 5푼 4리로까지 쳐졌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2014년 8월에 이르러 구단은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추신수를 부상자 명단에 올리며 수술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신수 선수는 왼쪽 팔꿈치와 발목 두 곳에서 오는 통증을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팀을 위해 묵묵히 경기에 출장했지만 부상에서 오는 타격 밸런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타격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에서도 때때로 슬럼프 현상이 오는데 부상을 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바란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습니다. 추신수는 2014년 8월 26일 시즌 도중에 팔꿈치 뼈조각 수술을 받기 위해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조기에 시즌을 끝내야 했으며 8월 30일 왼쪽 팔꿈치 뼈조각까지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추신수는 4월 22일 오클랜드 어슬렉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루 베이스를 밟던 도중 왼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부분도 정비하기 위해 왼쪽 발목 수술을 9월 18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신수는 다음 연도를 위해 팔꿈치에 있는 뼈조각 수술과 발목 부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또 수술로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수술은 시차를 두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신체에 나타난 뼈조각은 말끔히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되었으며 이런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2015년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잃어버린 타격감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으며 부진의 늪은 깊어서 심지어 일할 때 타율을 밑돌기까지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언론에서는 먹튀 논란까지 점화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을 꾹 참고 개인 성적을 버리면서까지 팀을 위해 희생했지만 부진의 터널은 길고 고단했습니다. 추신수는 5월 6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하여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경기 연속 2루타 행진을 하며 서서히 타격 감각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까지 타율은 일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리고 훌륭히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타율을 올리는 방법은 안타를 몰아치는 타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3안타, 4안타 몰아치는 이 타격을 하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타율을 올리기는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추신수는 2안타, 3안타씩 몰아치는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먹구름은 서서히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2할대 타율을 진입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추신수는 지난 24일 벌어진 뉴욕 양키스와 원정에서 홈런 한 방을 포함해 2루타를 휘두르며 시즌 처음으로 한 경기 4타점을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신수의 타율은 2할 3푼 7리로 끌어올리는 대단한 기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추신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타격은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격 슬럼프에 빠지면 어떠한 조언도 먹히지 않는 이상한 현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슬럼프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조언을 하게 되지만 벽약이 모여가 됩니다. 어느 대타자도 슬럼프를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슬럼프를 어떤 식으로 빨리 극복하느냐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슬럼프에 들어서면 머리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동시에 작용하여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이러면서 타격 폼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어그러지면서 좋지 못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연합이 되어 돌아가게 되어 이것을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며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좋은 타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슬럼프를 극복해낸다는 점입니다. 추신수도 훌륭한 타자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슬럼프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극복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추신수의 고난의 시들을 보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야구가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는 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는 슬럼프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추신수는 1년여 기간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심히 흔들렸을 텐데 이것을 내색하지 않으며 꼿꼿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참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 생명의 극단적인 갈림길에 놓일 뻔했지만 이런 와중에 추신수를 아끼는 국내 팬들은 한국에 오기를 바라는 경우도 늘어났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천문학적 고액 연봉과 부상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일 것입니다. 다행히 추신수는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뒤로 물리치고 경쾌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춧돌로 삼아야 합니다. 추신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강한 멘탈로 또 인내로 끈기로 극복하고 포스트 시즌에 오르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만큼 슬럼프는 정말로 선수로 하여금 유니폼을 벗게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도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면 긴 시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기간을 겪으면서 해결하는 선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고 유니폼을 벗고 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이만큼 슬럼프는 암병보다 무섭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KBO 리그가 한참 5월 중반을 향하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슬럼프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선수들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슬럼프에 걸린 선수들은 끈기와 인내로 잘 극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좋은 타율을 유지하면서 팬들에게 갈치받는 선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2014년 추신수가 겪은 슬럼프에 대해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